내신이 중요해지면서 급부상하는 학군지가 바로 중계동입니다. 2028 대입의 수시 전형이 늘어나고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면서 탈대치라는 말까지 자주 들리는데 지금 대입에서 중계동은 독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내신이 기본이고 과정과 기록이 핵심인 시대인데요. 고등 내신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중계동의 핵심인 불암, 상명, 을지중학교의 이번 중간고사를 분석해 보면서 결국 공통점은 단수 남기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수미사에서는 이 까다로운 학교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평소에는 진도를 나가다가 내신 4주 전부터는 내신에 올인합니다. 특히 불암 중에 긴 지문형 문제나 상명 중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을지 중에 깊이 있는 문제는 저희 수미사 시스템 안에서 훈련된 아이들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풀어냅니다. 보다 더 멀리 보고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해가시길 바랍니다. 고등수학은 체급이 다릅니다. 중학교 100점이 고등수학 100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드디어 2028학년 대입 전형이 발표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평가의 방향이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수시는 늘어난다고 하니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어떻게 채울지 막막하실 겁니다. 고등수학은 체급이 다릅니다. 중학교 100점이 고등수학 100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등 내신은 범위가 한정적이지만 고등수학은 사고의 깊이와 양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벽을 넘어보는 넘치는 심화 경험입니다. 그래서 내신이 중요해지면서 급부상하는 학군지가 바로 중계동입니다. 오늘 중계동의 핵심인 불암, 상명, 을지중학교의 이번 중간고사를 분석해 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수미사 중계관 성명동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중계동 지역 학교들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성명동입니다. 중계 은행 사거리 일대는 명문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물론 학원과도 도보 5분 거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유해시설도 거의 없고 걸어서 학원 다닐 수 있는 구조라 특히 맞벌이 부모님께 최고의 환경이죠. 또 2028 대입의 수시 전형이 늘어나고 내신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지면서 탈대치라는 말까지 자주 들리는데 지금 대입에서 중계동은 독보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제가 대치관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역시 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하나가 대치동에서 고등학교를 가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변으로 갈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고교학점제 시대는 중학교 때 습관이 고등학교 대입까지 직결됩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결국 내신이 기본이고 과정과 기록이 핵심인 시대인데요. 고등 내신은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먼저 불암중학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을까요? 네, 난이도는 중간 정도였습니다. 기본 문제는 좀 평이했지만 뒷부분에 계산 실수를 유발하는 함정 문제들이 좀 섞여 있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불암중은 최근 서술형보다 선택형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는데 중간중간 까다로운 문제들이 배치되어 시간 분배를 잘 하면서 풀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모두 단순 계산이더라도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있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이번 시험에서 점수를 결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킬러 문항으로는 지문이 긴 문제들이 전부터 계속 여러 문제 출제되어서 독해력도 요구되는 시점이고 점점 서술형, 논술형에도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선생님 작년에 불암중 1학년이 모두 다 서술형으로 출제된 거 맞죠? 네. 네,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그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놀랐던 시험이었습니다. 네. 그래 고등학교는 서술형 문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학교부터 서술형 문제를 이렇게 강하게 준비하는 학교는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상명중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명중 난이도는 좀 상으로 이번에 변별력을 높이려는 시도가 뚜렷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였지만 서술형 문제보다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좀 더 높았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교과서 수준의 문제들을 빠르게 풀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적어 시간적으로도 부족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과 과정에 맞춘 시험이지만 좀 더 상위 과정까지 공부를 했던 학생들에게 좀 더 유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심화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서 응용력이 길러진 학생들에게는 신유형 문제가 어렵다기보다 좀 흥미로운 문제로 생각되어서 잘 풀어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상명중 3학년 시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워했을 문제는 객관식 11번,
그 제곱근의 정수 부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가장 가까운 정수 찾는 문제입니다. 소수 첫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정수 찾기를 좀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루트 101부터 루트 190까지 10.5, 11.5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기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슷한 문제 유형을 좀 많이 풀어봤었지만 좀 더 복잡하게 변형시켜 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풀어봤던 문제 유형을 생각해 보면서 응용해보는 연습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선생님, 이 문제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또 다른 강자 을지중학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난이도가 좀 높지 않아서 중간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서술형 문제는 한 문제로 비중이 높진 않았습니다. 원래 평소 까다롭기로 좀 유명한데 이번에는 좀 평이한 문제들 위주로 출제되어서 학교 수업을 좀 잘 듣고 유형 연습을 좀 열심히 했다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을지중은 원래 기본 개념의 깊이를 묻는 문제가 많습니다. 겉핥기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거 분명 아는 건데 안 풀리네 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좀 많아서 개념부터 심화까지 모두 연습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킬러 문항으로는 생각되는 문제가 없었고 다음 기말고사 난이도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험 범위인 방정식 함수 단원에서 신유형 또는 심화 문제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각 학년에 1학기 기말에는 방정식하고 함수를 배우는데 나중에 고등수학으로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이죠. 네. 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심화까지 탄탄히 공부하고 가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세 학교 모두 만만치 않은 시험이었습니다. 결국 공통점은 단수 남기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럼 수미사에서는 이 까다로운 학교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평소에는 진도를 나가다가 내신 4주 전부터는 내신에 올인합니다. 이때 수미사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를 하는데 기본 개념 문제와 심화 문제, 서술형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는 우리 학교 기출만 푼다거나 우리 동네 기출 학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 강남권 기출을 포함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 3노트 시스템으로 풀이 과정을 적는 습관 형성을 하면서 서술형 문제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암 중에 긴 지문형 문제나 상명 중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을지 중에 깊이 있는 문제는 저희 수미사 시스템 안에서 훈련된 아이들이라면 당황하지 않고 풀어냅니다. 중학교 시험 점수에만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난이도도 많이 다르고 풀어야 하는 교재도 많이 늘어납니다. 더군다나 고2부터는 대부분의 학교가 진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보다 더 멀리 보고 제대로 수학 공부를 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습관이 고등학교 1등급을 만듭니다. 이번 시험에서 부족함을 느꼈다면 지금 이 공부 방식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네, 고교 학점제로 내신과 학생부 기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제 중학교 공부는 단순히 점수를 따는 공부가 아니라 고등 1등급을 위한 체력을 기르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건 아이의 탄탄한 수학적 사고력입니다. 그 길을 저희 수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학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에게 배워라. 수미사가 함께하겠습니다.